안녕하세요, 중수들입니다. 오늘도 재료와 차트로 보는 향후 주가 흐름 분석. 오늘은 물린 종목 대응의 관점으로 그동안 좀 많이 설명을 드렸죠. 그 종목을 다시 또 한번 보는 부분이고요. 오늘 대부분이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뭐 백신 유통 관련과, 그리고 오늘 장중에 급등을 했다가 윗꼬리를 달았던 종목 중에 눈에 띄었던 시스윅, 그 다음에 필로시스, 헬스케어까지 종목이 좀 많아요. 많으니까 좀 기존의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은 필요한 부분만 딱딱 찍어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종합지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 자, 지수는 말씀드렸던 최근에 지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죠. 일단 이 3100선을 좀 지지하느냐, 혹은 3100선을 지지 못하면 못해도 3070에서 3050까지는 한번 밀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3050까지 다이렉트로 그냥 갔어요.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빠지면서, 굳이 따지자면 참 더럽고 치사한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저희는 그런 힘든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 어렵게 머리 싸매고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우리들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 시장이 빠질 때는 같이 쳐 빠지고, 미국 시장이 급등하면은 우리나라 갭 띄워놓고 쳐 밀어버리죠. 왜? 추세를 만드는 게 누구? 외놈들이라서 그래요. 외국인들. 그렇다면 미국 시장이 급등을 했다라는 건 외국계 기관들이 주가를 끌어올렸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같은 놈들인데 남의 나라에 와서는 다른 포지션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왜? 지들 나라가 아니니까. 그냥 지들은 수익만 보고 빠지면 된다라는 거고, 거기에 잘못 배운 우리나라 개관놈들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방어를 할 생각을 안 하고 얘네들의 스타일을 계속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멍청한 짓이죠. 검은머리 외국인이 그냥, 예전에는 기타 외국인을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불렀는데, 최근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기관놈들이 죄다 검은머리 외국인이에요. 지들 월급 밥벌이만 하면 되는 거고, 주가가 빠져서 손해를 겁내게 쳐보면은 다 누구? 투자자들한테 그 손해를 돌리고, 매수는 본인들 책임입니다. 혹은 나는 장기적으로 봤으니까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지랄들 하시고, 혹여나 주식으로 인해서 수익을 보면 뭐다? 그 수익금은 죄다 지들 배돼지 속으로 들어가죠. 뭐 실적이 좋게 나왔네, 매출이 굉장히 올랐네, 그러니까 니네 상여금, 보너스, 지들이 손해본 거에 대해서는 월급을 삭감을 안 시켜요. 양아치 짓이라는 거죠. 너네 돈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의 시장 흐름 자체가 개인들이 대출을 받아서도 주식을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특히나 누구? 아이고 이 개관놈들에 대한 물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개인들이 다 펀드나 은행에서 돈을 빼버리거든요. 왜? 못 믿으니까. 뭐 이자도 안 돼, 금리도 얼마 되지도 않아, 너나 봤자 뭐하냐,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내가 돈을 벌자. 펀드 예전엔 맡겼는데 니 새끼들 하는 짓 꼬락서니 보니까 영 형편이 없어, 꺼져, 내가 하고 말아, 어차피 손해봐도 내 책임, 니들한테 맡겨서 손해봐도 결국 내 책임이면 뭐한다?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그래서 요런 애들에 대한 물량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즉 시장이 빠질 때 기관들이 좀 수급을 받쳐주는 흐름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받쳐주는 척 하다가 외국인들이 죽자고 팔면 지들도 죽을까봐 같이 팔아요. 결국엔 꼬봉이죠. 어떻게 보면, 쉽게 보면 이 외국인이 중국이고 이 기관이 한국 같은 꼴이에요. 꼬봉이에요, 꼬봉. 하는 짓 보면은 간이고 쓸기고 다 빼질 것처럼
아무튼 좀 어려운 시장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한국 시장은 아직도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서기에는 좀 미개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정부 쪽이나 뭐 그런 쪽이나 어차피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되지만, 제가 주식하는 입장에서 뭐 수익은 보고 있지만 참 힘들게 수익을 봐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아이러니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고요. 어찌됐든 지금의 자리에선 이제 단기적으로 박스권의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말씀드렸죠. 이 자리까지 빠지면 박스권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내일이 금요일이죠. 오늘 미국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내일 한 차례 밀지 않고 내일 반등을 하는데 그 반등 자체가 강하지 않고 애매하게 반등이 뜨면 뭐다? 월요일날 하루는 조금 더 조심해라. 그때 되면 혹여나 다시 한번 이 3000포인트를 확인하러 내려와 볼 수는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렇게 한 차례 더 뽑지 않고 뭐 요런 그림이든 한 차례 뽑아놓고 월요일날 투심이 약한 걸 이용해서 한 번 더 눌렀다가 뭐로? 한 번 더 눌렀다가 뭐한다? 밑꼬리 달고 올라갈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꼭 참고하시고 시장을 좀 바라보시라는 거. 그러니까 내일 월요일까지 이틀은 조금 더 시장을 좀 확인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그림인 거고요. 단기적으로 그래도 3100선 위로는 올라와 줘야 돼요. 못해도 몸통으로 고점으로 말고 몸통으로 3100 위로는 올려와 줘야 그래도 월요일날 한 차례 더 이 흐름, 이 박스권의 흐름에서 다시 중간값을 향해 3150원이 중간값 정도 되거든요. 그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고, 뭐 코스피는 이 월봉주봉을 보면요, 자 지금의 흐름을 보면 내일 최대한 좀 땡겨 놓는 게 좋아요. 왜냐면 현재 그림을 보면요, 이 꼬리를 신경 쓰지 마시고 몸통만 신경을 쓰면 어떤 그림이에요? 몸통이 슬금슬금 내려가요. 몸통이 슬금슬금 내려가죠. 그러면 내일이 마지막 이번 주 거래일인 거고, 이번 주 또 월봉을 만들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럼 최대한 몸통을 이 위로는 땡겨다 놓고 끝나야 된다라는 거죠. 못해도 3090포인트 위까지는 3085, 3090포인트 위까지는 땡겨다 놔야 몸통이 뭐 짧아지는 그림이 조금이라도 나와야 방향이 한 차례 더 라는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돌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림인 거고, 지금의 모양처럼만 내일 한 번 더 혹여나 누르던지 이런 그림을 만들어지면 단기적으로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다음 주 혹은 2월 첫 주는 그렇게 흐름이 강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단기적인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 월봉은 나쁘지 않아요. 월봉은 많이 올랐고 아직도 급등의 추세인 거고, 그에 반해서 코스닥이 애매한 자리예요. 코스닥은 올라온 것도 없으면서 빠질 때는 또 신나게 빠진다. 왜? 받아주는 주체가 없어요. 코스닥은 개인 말고는 기관 역할을 전혀 안 하다 보니까 뭐 쓸모가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매국노 같은 입장이죠. 이완용 같은 분들만 모아놓은 건지 우리나라를 지키질 않아요. 결국에는 남한테 정보만 쏙쏙쏙쏙 빼주면서 지들 살 길만 찾는다라는 거,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코스닥에서는 지금 당장 쓸모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봉의 모양도 상승도 그리고 하락은 더 크게 빠진다라는 거예요.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피는 대형주 위주로 받쳐주는, 어찌됐든 코스피는 사실 개인보다는 기관 외국인이 아직도 포지션이 많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는 거고, 그렇다면 월봉상에 최대한 땡겨놓는 그림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야 확실하다라는 거죠. 다음 달도 한 번 더.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애매하게 끝날 거라면 그 다음 달 뭐 땡기는 그림이 나와야죠.
그죠? 땡기는 그림이 나와야 돼요. 어찌됐든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이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요렇게 흐름으로 끝나면 다음 달에 올라갈 때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이 뭐다? 한 차례 저항이 될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땡겨놓고 끝나면 좋다라는 관점인 거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현재 그림도 코스피랑 비슷하죠. 봉이 흘러내리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 위로 땡겨다 놔야 된다라는 거고,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자, 일봉은 그래도 저는 코스피에서 코스닥을 좀 옮겨갈 것 같아서 우리 시장 코스닥 같은 경우는 980포인트 밑으로는 안 내려갈 확률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눌리면 이 980포인트에선 지지를 받을 거다. 코스피는 3100선인 거고, 그죠?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요런 양아치 놈들이 그런 지지 라인을 뭐 했다? 갭으로 밀어버렸어요. 즉, 지지가 될 수 있는 자리를 저항을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오늘. 대부분 오늘 종목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좀 이따가 확인해야 될, 뭐, 치료제 관련 애들도 그렇고, 뭐야, 이거. 종목들 애들 보면, 여기 양봉이 강하게 들어왔지만, 거래가 좀 적게 터지긴 했지만, 요런 자리 밑에다가, 뭐다? 시가를 형성해 놓는다라는 거죠. 왜? 위로 올라가면서 지지가 됐던 부분을 저항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를 강하게 확 치고 밀었다라는 거고, 그죠? 밀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지지는 받은 그림이다. 단기적으로 지지는 받았지만 아직 1차적으로 우리는 여기 자리가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이죠. 내일 못해도 970포인트 정도는 한번 위로 올려다 놔야 돼요. 970포인트 위로는 올려다 놓고 끝나야만이 그래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림이다. 그러지 못하면 뭐다? 한 번 더 누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까지? 요런 자리까지. 945포인트 부근까지. 그런 그림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혹여나 월요일날 지수가 한 차례 더 밀면서 여기에 대한 저점을 이탈하고 올라오는 그림이 나오더라도 뭐 해라? 슬금슬금 물량을 정리해라.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 왜? 한 번 더 눌렀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왜냐면 현재 모양 자체가 올라가는 저점이거든요. 올라가는 저점이에요. 모양도 이렇게 잡았고, 그러면 현재는 이런 차트에서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지금은 이 방향성을 설정한 자리인데, 여기서 한 차례 더 눌렀을 때 이 자리 밑으로 한 번 더 밀면 모양의 틀이 이렇게 갔다가 올라와서 한 번 더 누르는 그림이 나와요. 그러면 뭐 한다? 모양이 이제 또 요런 식으로 또 잡혀지는 그림이 되는 거거든요. 요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의 자리에서 1차적인 지지가 나오겠지만 당연히 반등이 약하면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라는 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지지라인이라고 해서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거. 지지라인이 완벽하더라도 위로 올라가는 수급이 약해버리면 결국에는 여기서 이 짧은 구간으로 여기 적진을 뚫기는 어렵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한 번 더 뒤로 후퇴했다가 튀어오른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또 요렇게 바꾸는 모양이 나오지는 않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요런 모양으로 움직이는 이 추세를 꺾지 말아야 된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맞춰가지고 지수의 방향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물린 종목 대웅 빠르게 볼게요. 아이고. 자, 대웅. 이날 제가 방송을 했죠. 시간에 떴는데 얘는 아침부터 시가를 시작을 해서
대응이 맞나요? 대응이 맞죠? 아침부터 시가를 형성을 해서 빠르게 상한가를 못 가면 뭐 한다? 분명히 밀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런 그림이 나왔죠. 왜 그러냐? 이게 차트의 모양이에요. 저는 차트쟁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하락하던 주가가 뜬금없이 갑자기 갭이 뜨든 뭔 수급이 들어오든 간에 요런 그림은 보기 흉한 그림이에요. 요렇게 내려왔는데 요렇게 만약에 내려왔어. 그럼 요렇게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내려왔는데 갑작스럽게 요렇게 올라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뭐 요런 그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 그림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저앉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 그런 흐름대로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런 그림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죠? 뭐 그만큼 수급이 약하다라는 관점이에요. 수급이 늘질 않는다. 그럼 자, 지금의 관점에서 이 종목 일단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던 이 저항을 이 지지를 받을 거라는 걸 뻔히 아니까, 즉 요런 자리에서 거래를 강하게 터트리면서 밀고 싶진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들도 그렇게 되면 물량을 어느 정도 많이 던져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다? 아침부터 그냥 갭 하락으로 딱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뭐 한다? 시가를 형성하면서 한 차례 밀어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밀어요. 강한 지지라고 생각하는 자리를 위에 저항으로 갖다 놔버리면 결국에는 물량을 쏟아낸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면서 한 차례 밀렸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다시 45,000원 혹은 단기적인 관점인 47,000원이에요. 오늘 저점을 대략 찍었죠. 그러면 내일 이 47,000원을 이탈을 하느냐 확인을 하시고, 47,000원이 이탈이 된다면 45,500원에서 46,000원 사이에서 뭐한다? 지지를 받을 확률이 있다라는 거고, 지금의 구간에서 위에 있는 이평들은 잡아 돌렸어요. 그러면서 이격도를 줄였고, 그나마 이격이 벌어진 자리가 여기 이평선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는 아직은 갈 길 가고 있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꺾어서 내려온다라는 거고. 그러면 요 자리에서 얘가 빠르게 치어 올려야만이 얘는 가던 길 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잡아 돌린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결국엔 얘는 올라오다가 여기서 또 한 차례 꺾인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밑에서 자리 잡고 이런 식으로 꺾인다라는 거예요. 그런 흐름을 만들어 내려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더 잡아 빼든 아니면 이제는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든. 이해되시죠? 이 안에서 박스권을 만들 거냐 아니면 그냥 잡아 뺄 거냐. 그래야 얘가 빠르게 잡아 돌리니까. 그래야 이격도를 줄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당장은 크게 보면 요런 큰 박스권에서 여기에 대한 중간가 한 56,000원 정도를 잡고 요런 식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여기는 지금 단기적인 밑에 하단부 박스권인 거고, 이 종목이 어디까지 밀리든 어쨌든 간에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자리는 어디? 54,000원 위로 올라와 줘야 돼요. 빠른 시일 안에 54,000원 위로는 올려다 놔야만이 다시 한번 이 위에 상단의 박스를 확인하러 올라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입니다. 얘는 월봉 아직은 나쁘지 않아요. 다음 달에 한 번 더 흐름이 내려오면은 흐름이 깨지겠지만, 아직 월봉을 만들지 않은 이 시점에서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주봉은 좀 모양새가 슬슬슬 틀어지죠. 그런 지지 자리가 1차적인 게 47,000원인 거고, 뭐 좀 더 밀리면 45,000원대인데 그 안에서 웬만하면 지지를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일단 이 자리를 강하게 깨고 내려가긴 했는데, 그래도 요런 자리에서는 한 번 더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자리가 깨지면 얘는 진짜 어디까지 빠질려나? 그 자리가 깨지면 44,000원 부근인데, 어차피 45,000원이나 44,000원이나
거기서 거기죠. 이왕 빠진 거 어차피 물려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죠? 자, 그런 흐름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리 위로 올라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웅제약은 마찬가지죠. 얘도 요날이었나? 언제요? 요날이네요. 요날 마찬가지 관점으로 드렸어요. 빠르게 상한가 가지 않으면 밑골이 달고 내려온다 분명히 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현재 얘는 이 안에서 박스권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박스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다 그랬죠. 왜? 이 거래량이 강하게 터진 자리니까. 그런데 오늘 역시나 이 자리 밑에서 시가를 형성하죠. 이 자리 밑에서 시가를 형성하는 거예요. 왜? 한 차례 조금 더 밀려고. 하지만 얘는 그닥 밀릴 자리도 없다라는 거. 얘가 밀릴 자리가 없다면 대웅이 그렇게 많이 밀릴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같이 가는 움직임이니까. 그럼 이제 지금의 자리에서 얘는 빠르게 16만 3천원 위로는 올려다 놔야 흐름이 그나마 유지가 된다라는 거고, 조금 더 추세를 변경하는 부분은 17만 5천원 위로는 올려다 놔야 돼요. 못해도 17만원. 못해도 17만원 위로는 올려다 놔야만이 다시 한 차례 이 18만원에서 19만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밑으로는 15만 3천원에서 15만원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5만 3천원에서 뭐 많이 밀리면 15만원대까지는 한 번 더 밀릴 수 있지만, 그렇게 크게 밀릴 자리는 현재는 아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 지금 당장 너무 빨리 밀어놓으면 얘는 실제적으로 얘도 대웅하고 똑같죠.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데가 여기에요. 얘는 갈 길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밑으로 놀아나 버리면 차트의 흐름이 완전 다 망가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슬금슬 이 안에서 자리를 잡고 반등을 할 때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 위로는 올려다 놓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밑으로 15만 3천원에서는 못해도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종근당. 자, 종근당 같은 경우 이때 시세를 내고 한 번 더 누르고 나서 주가를 상승을 시켰던 부분인데, 요 자리 위로 22만원 위로는 지금 못 올려놨어요. 21만 5천원. 이 위로는 못 올려놨다라는 거고, 추세가 변경되는 자리가 이 21만 5천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도 개파락이 좀 심하게 떨어졌네요. 그러면 얘는 밑으로 19만 3천원에서 19만원까지는 열려있는 자리인 거고, 그 자리에서 지지 못하면 18만원 초반대까지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 18만원 초반대까지는 한 번 더 밀릴 수 있는 그림이에요. 멀봉의 흐름은 급등 추세가 일단 깨졌거든요. 깨졌으면 한 번 더 눌러서 이 5일선을 밟고 반등을 할 거냐, 뭔가 이 시발점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까지 한번 밀어줄 거냐, 아니면 다시 한 차례 기존의 저점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거냐의 관점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거래가 들어왔던 자리가 요 자리고, 이 이상 거래가 터지지 않는 이상 일단 단기적으로 이 19만 3천원 부근에서는 지지를 할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시간에서 어떻게 끝났어요? 19만 1,500원으로 끝났죠. 그럼 내일 시가를 이 밑으로 개파락으로 또 시키면 결국엔 이 자리가 깨져서 한 차례 어디 18만 9천원에서 18만원, 18만 2천원 정도까지는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이제 요 자리 안에서는 단기적으로 물타기든 아니면 신규 매수가 가능할 수 있는 자리가 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자리가 온 거고, 큰 추세가 변경되는 거는 21만 5천원이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20만 7천원 위로만 빠르게 올려다 놔야만이 뭐다? 주가가 한 차례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보면 요런 박스의 큰 그림인 거고, 지금 당장은 여기 하나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단계적으로 나눠보면 요런 그림 하나, 그리고 요런 그림이 나오죠. 이게 20만 7천원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으로 19만원대에 18만 9천원이 19만원대가 있고, 그 18만 9천원이 깨지면 18만 2천원까지는 한번 열려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은 단기적인 이 하방 박스권에 갇혀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료제 모양들이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움직여요. 뭔가 이슈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없다면 강하게 밀어버리면 되는 그림인 거고, 흘러내려버리면 되는 건데 아직은 누군가 건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아래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물량이 아직도 지들은 남아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흔들어대면서 물량을 털든 아니면 더 모으든 둘 중에 하나를 한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었다면 줄줄줄줄줄줄줄 흐른다라는 거죠. 그런 기준에서 보시면 되고요. 자,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예요.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고, 현재 흐름에서 얘는 78,000원 이 위로 올려다 놔야 추세가 한 번 더 반전할 수 있는 자리인 거고, 밑으로 하방은 64,500원까지 열려있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64,500원 요렇게 박스 하나, 그 다음이 또 요렇게 박스 하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중간값이 어디? 78,000원. 그 78,000원에서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일단 오늘의 저점 부근이에요. 오늘 저점 부근인데 이 자리를 지지하고 내일 당장 다시 한번 돌려놓는 그림을 만들어 줄 거냐,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더 눌렀다 갈 거냐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69,000원 69,100원인데 시간에서 69,800원이네요 69,000원에서 거래가 강하게 터지지 않는 이상은 일단 이 자리에서 지지할 확률이 높아요. 내일이든 뭐 월요일이든 간에 여기서 지지할 확률이 높고, 그 지지한 확률이 올라오면서 73,000원 위로 못 올라타면 뭐한다? 다시 한번 누르면서 이 64,500원대까지 혹은 한 62,0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단기적으로 박스권인 거고, 이 위에 박스권이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지금 하방 박스 구간이다 라고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지금 여기 이격 많이 벌어졌던 이 2평을 미리 돌렸죠. 먼저 시작했던 종목이라 미리 돌렸죠. 얘네들 밑으로 내려갔고, 그럼 여기서 버티는 그림이 나와야만이 얘가 잡아서 돌리는 거고, 얘들은 옆으로 가면서 그러면서 수급이 들어오면 한방 빵 쳐주면서 잡아 돌리고 먼저 가고, 그러면 또 뭐가 된다? 다시 한 차례 정배열의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거를 옆으로 횡보하면서 시간적으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거래를 터트려주면서 빠르게 가격적인 부분으로 만들어줄 거냐, 뭐 그런 기준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녹십자 넵셀. 자, 녹십자 넵셀은 어제 강하게 상승을 하고, 그죠? 그리고 시간에까지 상승을 했는데 오늘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그냥 같이 갭을 눌렀어요. 그러면서 어제 종가를 살짝 뚫어주고 다시 한번 누르는 자리거든요. 누르는 자리인데 뭐 크게 보면 얘는 11만 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현재는 어디? 요 봉 안에 들어와 있는 자리인 거고, 그렇다면 이 봉이 이탈하지 않는 이상 이 추세는 아직 살아있을 확률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왔던 자리였고, 그런 전날 어제 거래량이 적은 거래량으로 여기까지 메꿔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11만 500원이 좀 스윙으로 보는 관점인 거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11만 4천원이죠. 이 자리가 이탈하면 안 돼요.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결국엔 다시 올라올 때 어디 여기만큼의 거래량이 발생을 해야만이 12만 5천원을 뚫고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맞고 떨어진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또 요런 박스권을 계속 유지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지금의 자리에서 11만 4천원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 차례 올라올 때 거래만 조금 더 터트려 주면 뭐한다? 빵 하고 한 번은 더 올라온다 라는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녹십자 홀딩스. 자,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는 요때 시세를 분출하면서 저는 여기서 털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한 차례 갭 하락으로 눌렀어요. 일단 거래가 최근에 들어왔던 이 자리를 시가를 갭으로 밀면서 눌렀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일단 단기적인 44,500원 자리에서는 단기적인 지지가 나온 그림이에요. 여기죠, 여기. 단기적인 지지가 나온 그림인 거고, 이 자리를 이제 지키는 흐름이 나온다면 올라올 때 요 자리죠. 46,500원 위로 올려다 놔야만이 다시 한번 어디 이 49,000원에서 5만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온다. 그렇지 못하면 한 번 더 42,000원대를 확인하러 내려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 위로 올려다 놓으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 여기에 대한 매물 소화를 여기가 매물이 좀 있죠. 여기에 대한 매물 소화를 좀 하다가 눌린 거예요. 그럼 다시 이 자리가 깨져서 내려앉았기 때문에 다시 이 위로 올라갈 때는 또 요 정도에 대한 거래량은 동반돼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 여기 46,500원 위로 못 올려놓으면 맞고 밀리면 한 번 더 여기에 대해 확인하러 내려온다. 이해되시죠? 내려온다. 그러면 얘도 뭐 요런 그림을 또 계속 그려준다라는 거죠. 그죠? 지금 죄다 박스권이에요. 지겹죠? 지수를 쳐 올리든지 아예 쳐 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매하게 지들끼리 사고팔고 하니까 계속 그냥 그 자리에서만 빙빙빙 돌아요. 그래도 이 폭이 적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게 참 무시 못할 일이지만 뭐 어찌됐든 그런 흐름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현대바이오 보고요. 자, 현대바이오 여기서 추천을 제가 다시 한번 드렸었죠. 그래갖고 여기 수익 실현을 하고 내려오면서 얘는 말씀드렸던 데가 어디에요? 2만 얼마에 25,000원 25,000원이 단기적으로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 자리를 어제 깨고 내려앉으면서 한 번 더 주가를 누르는 자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22,500원대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던 자리에서 일단 단기적인 지지가 나왔다라는 거고, 그죠? 그렇다면 이제는 얘가 22,000원을 깨고 내려앉을 거냐 아닐 거냐. 만약 22,000원을 깨고 내려앉는다면 다시 한번 2만원 초반대나 21,500원이 단기 지지라인이긴 한데 내일이 주봉을 만드는 마지막 날, 그리고 또 월봉을 만드는 마지막 날이에요. 그쵸? 그죠? 그러면 만약에 21,500원에서 지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혹여나 만약에 눌린다고 생각을 하면요, 21,500원에서 지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종가는 뭐 해야 돼? 종가는 끌어올려다 놔야 돼요. 어디? 24,000원 위까지는 못해도 24,300원 나오네요. 이 위까지는 끌어다 놔야만이 봉의 모양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일을 어디서 장식을 할 거냐예요. 그러면 내일 혹여나 21,500원 정도에 만약에 장식을 한다, 혹은 여기서 지지받고 22,000원 부근에서 장식을 한다, 그러면 이 월봉이나 주봉상의 그림에서 이 봉의 모양에서 22,000원이 지지라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끝난다 하면 월요일날 위냐 아래냐, 시가가 어디서 형성되냐에 따라서 한 번 더 튀었다가 죽을 거냐 아니면 뚫을 거냐, 둘 중에 하나가 형성된다라는 거고, 혹여나 개발하기라도 떨어지면 뭐한다? 2만원을 깨고 한번 내려앉는다라는 거예요. 19,000원대까지. 이해되시죠? 그런 그림인 거예요. 마지막 봉을
어떻게 만들어주냐가 현재는 관건이라는 거고,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여기는 갈 길 가고 나머지는 이제 꺾어서 내려오면서 여기 이격은 줄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여기 이격이 남았어요. 그럼 얘가 요렇게 올라가는 추세에서 지금 당장 추세를 변경을 시키려면 뭐 해야 돼요? 25,500원 위로 또 올려다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얘가 추세가 반전되는 건 25,500원. 그죠?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기술적 반등이라도 한번 볼 수 있는 자리는 24,300원 위로는 올려다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뭐 한다? 한 차례 누르든 아니면 단기적인 박스권이 또 연출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얘가 요 안에서 뭐 크게 보면 거래가 강하게 트졌던 박스권 안에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면 여기네. 오늘의 고점이 그냥 딱 중간값을 때려보고 쳐 밀린 거네요. 그죠? 요런 그림인 거죠. 요 안에 박스권이에요. 지금 당장은 요런 그런 박스권인데, 내일 금요일 월봉 주봉을 만드는 날이다. 그러면 내일은 슈팅이 그래도 한 번은 나와줘야만이 다음 달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달 초는 조금 한 번 더 내려앉아서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하나 더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그림을 또 만들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30분봉, 20분봉 다 역배열로 변경이 된 자리죠. 최대한 빠르게 잡아 돌리든, 결국 이런 자리에서는 강한 상승은 안 나온다. 나오더라도 뭐다? 윗골이 단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꾸준한 상승이 힘들다라는 거죠. 이 추세가 완벽하게 돌아서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그렇다면 한 번 더 확인을 하러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18,000원대까지는. 요런 자리 혹은 많이 빠지면 이제 16,000원대인데, 아무튼 요런 자리까지도 한 번 더 내려올 수도 있는 그림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거기에 맞춰서 들고 계신 분들이다, 아니면 뭐 신규로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맞춰서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 이해되시죠? 어떻게든 24,300원 위로 올려다 놓는 그림이 지금으로선 가장 중요한 흐름이다. 25,500원은 그 다음인 거고.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스익, 예전에 참 뭐 우회 상장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강하게 상승을 했죠. 대부분 요렇게 갔던 종목들은 꼭 흐름이 꼭 이렇게 흘러내리더라고요. 얘도 그렇고 필로시스 이따가 볼 종목도 마찬가지인 건데, 오늘 상한가를 갔다가 풀렸어요. 시장도 안 좋았고 오전부터 강하게 상승해서 20% 넘었던 애가 상한가를 못 가고 버벅댄다라는 건 결국엔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눈에 딱 보인다라는 거죠. 가기 싫다. 결국은 거기서 물량을 털어먹는 건지, 아니면 그 다음에 더 큰 상승을 위해서 물량을 사모으는 것까지는 알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뭐 수익 중인 분들은 일부 정리하는 게 맞겠죠. 근데 물려 계신 분들이 어쩔 수 없다라고 보는 부분인 건데, 자, 어찌됐든 뭐 진단키트 수요 증가에 대체하기 위해서 혹은 또 뭐 BBB와 헬스케어 사업 분야 진출 계획을 밝히면서 오늘 주가가 상한가를 갔다가 결국 24% 장 막판에 매물 폭탄이 터지면서 23%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다행이게 주가를 올려다 놓고 끝났다라는 거고, 자,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시수익이 주가를 상승시켜 놓고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하락을 하고 나서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만큼 빠르게 상한가를 안 가고 나서 흔들어대면서 물량이 거래가 많이 출현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강한 거래량을 동반을 시켰고요. 그럼 이제는 추세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2030원, 204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고, 얘는 여기서
요렇게까지 뺐다가 한 번 더 올릴 거냐? 그게 아니라면 당장 단기적인 관점에서 얘는 2125원. 단기적인 관점에서 2140원이네요. 214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얘는. 요런 자리에서는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다. 요런 자리에서만 지지가 나온다면 한 번은 더 어디 2600원대에서 700원대까지는 확인하러 올라온다. 이해되시죠? 그런 자리까지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좀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조금 애매한데,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3,000원 초반대까지는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000원 초반 부분까지네요. 그런 자리까지는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다. 단기적인 건 일단 뭐다? 2,600원대다. 2,600원대에서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항을 받는다. 이런 자리는 뚫기 위해서는 뭐다? 한 번 더 뭔가 뉴스나 찌라시가 터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최근에 터졌던 거래량까지는 못하더라도, 오늘의 거래량 많이 터졌으니까 못하더라도 이 다음에 상승을 할 때도 적어도 이 이상의 거래량은 발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 이상의 거래량은 요런 거래량 정도는 터져줘야만이 이 자리를 뚫고 올라탄다. 어디까지? 3,000원까지. 그렇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는 2,600원에서 2,700원대가 단기적인 저항이 되는 거고, 그런 저항을 맞고 눌릴 때 2,300원 부근, 2,250원에서 3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야 그 다음 상승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 좀 지켜볼 수 있다. 물리신 분들이나 신규로 생각하시는 분들, 뭐 이제 곧 있으면 실적 시즌이라고 하는데, 뭐 실적이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관리 종목에 들어가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럴 만한 종목이었다면 지금은 요런 자리로 내려앉았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필로시스인데, 얘가 좀 문제의 그림이죠. 현재는 며칠 전에 제가 저번주 화요일날 실시간 방송할 때 필로시스를 물어보시길래, 얘는 현재로서는 뭐 큰 모멘텀이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거고, 어떻게든 관리 종목을 탈피를 해야만 한다라는 거고, 이번에 관리 종목을 탈피를 못하면 상장 폐지 위험도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자리가 요 자리인가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얘가 상장 폐지를 피할 거라면 2,250원까지 이 위로 한번 올라올 거고, 이런 윗자리까지 올라오면 어디 3,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단기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죠? 딱 오늘 그런 자리까지 찍고 좀 밀려도 좀 심각하게 밀렸어요. 그죠? 강하게 밀렸다. 강하게 아주 그냥 무섭게 쳐 밀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거래량에서 외놈들이 좀 많이 기어 나갔어요. 여기서 흘러내리면서 누가 모아요? 외놈들이 항상 모으거든요. 뭘로? 프로그램 매매로. 프로그램 매매는 주가의 뭐 그런 기준에 상관없이 어디 대비해서 많이 빠지면 그냥 매수세가 계속 기어 들어와요. 흘러내리면서 주가를 모았다라는 관점인 거고, 그러면서 그런 물량을 오늘 쏟아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만 거진 40%가 빠진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한 사람이 있다면 미친 거죠. 그런 흐름처럼 밀어냈어요. 그죠? 자, 어찌됐든 오늘 거래가 강하게 터졌다라는 거고, 기존의 거래를 강하게 터뜨렸던 자리가 여기가 한 자리 있어요. 요 자리, 여기, 그 다음이 여기에요. 요렇게 자리가 남았거든요. 3,600원까지. 그럼 얘가 단기적으로 슈팅을 내서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 3,600원까지는 열려있는 자리예요. 대신 이런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자리에서
절대 이탈하지 말아야 될 때가 1890원이에요. 얘는 1890원. 1890원을 이탈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얘는 뭐다? 저점을 또 한번 갱신하러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그냥 손 논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수없으면 상장 폐지에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림입니다. 지금의 모양으로는. 그래도 최근 들어서 이 흐름을 돌리는 자리가 좀 나왔거든요. 요렇게 추세가 빠지는 자리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각도가 떨어지다가 각도가 요렇게 바뀌었죠. 요렇게 바뀌고 요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즉 매도세가 확실하게 줄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올라갈 때 얘가 추세를 다시 한 차례 이렇게 잡았고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 해결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또 여기 올라가는 자리를 또 요렇게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니까, 요렇게 내려왔으니까 요렇게, 그리고 다시 눌렀다가 또 한번 요렇게 올라가면서 요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그림을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어디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런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요런 그림 한번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1870원 종가상 1870원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고, 혹여나 이탈을 하더라도 다음날 빠르게 돌려놓는 그림을 만들어줘야 돼요. 얘는 그래야만이 뭐한다? 승산이 있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월봉상에 주봉상이나 월봉상의 주가가 시작했던 자리까지는 이탈하지 않았지만 굳이 이 자리까지 확인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낸다면. 이해되시죠? 그런 흐름을 만들어낸다면 그렇다라는 거고, 결론적인 건 외놈들이 오늘 팔고 나갔다라는 건 누군가 들어왔다라는 관점이에요. 그게 우리 같은 일반 개미냐 아니면 돈 좀 있는 큰 개미냐, 뭐 그런 차이인 건데, 요런 애들이 여기서 주워 담았다면 뭐한다? 한 차례 주가는 펌핑 시킬 거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다?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모양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모양을 만들려면 상장 폐지를 피해야 된다라는 거고, 상장 폐지를 피하려면 단기적으로 이 1870원인데 뭐 1850원까지 라운드 피겨까지 잡고 그 자리는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꼭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디자인이 얘랑 비슷한 그림이었나? 디자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얘도 비슷하게 흘러내렸죠. 근데 얘는 거래가 좀 터지면서 주가를 강하게 눌러놓고, 제가 여기서 모험을 했던 종목이거든요. 얘는 이 디자인. 저희 지금도 아쉽지만 왜 제 중수들이 쟤는 왜 저런 걸 살라 그럴까? 저는 모험심이 강해서 요런 데서 사서 슬금슬금 모으다가 어제 팔았거든요. 어제 팔았는데 사실 그 누구한테 추천할 수도 있는 종목이 아니죠. 이런 그냥 개인적으로 가끔 이렇게 정신이 산만할 때, 뭔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한 번씩 하기도 하거든요. 어찌됐든 오늘 건 못 먹었어요. 어제 다 팔아가지고 시장이 별로라 그냥 어제 다 팔아버렸거든요. 상한가를 가든말든 하면서 두 번째 VI인가 해서 팔았는데 결국엔 상한가를 갔대요. 여기까지는 봤던 종목이긴 한데 좀 아쉽습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리딩과 공부방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